에코미점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고, 에코미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8월에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성, 시흥, 안산이 하고 있는데 평택하고 김포 지역으로 확장을 해서 5개 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의향이 있냐라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2019년 9월에 이렇게 에코미점 평택권 확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1차로 조직을 결성하고 10월 11일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에코미점 연구회라고 해서 에코미점을 평택 지역에 어떻게 접목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활동을 주 목적으로 했었는데, 우선은 그래서 2019년에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0차의 연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미점 콘텐츠 자료집을 제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에코미점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마을이 박물관이다 해가지고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그래서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미점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자료를 보시고 하시죠. 오히려 이게 좀 더 읽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기가 너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에코미점 사업 영역으로는 저희가 5개 부분 31개 추진 내용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문학 부분, 자연환경 부분, 예술 전시 부분, 공유 체험 부분, 그리고 홍보 부분 이렇게 5개 부분으로 해서 31개의 추진 내용을 구분해 봤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연구위원 구성을 했는데요. 이것이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10분을 모셨고요. 생태환경, 지역사, 콘텐츠, 디자인, 예술, 인문학, 또 섭길,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셨습니다. 10분을 모셔서 연구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맨 처음 10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의견이 처음부터 조금씩 첫 회의에 약간 틀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연구에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분도 있었고, 소외됐던 대상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해보자. 거창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것을 접근해보자.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홍보를 잘해서 지역 시민들의 참석을 많이 유도해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럼 연구 활동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주, 4주째 되는 금요일날 5시 반에 모여서 2시간씩으로 연구 활동을 하자. 그리고 평택 에코미점의 방향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적 정체성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에 걸쳐 평택 에코미점 철학과 함께 경기만 에코미점을 평택 에코미점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평택 에코미점의 자원과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코미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라고 해서 저희가 주제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에는 물의 도시 평택의 기억 해서 해봤고요. 세 번째는 평택 에코미점 자연유산 관련 현안들, 그리고 우리 마을 공동체 협업을 통한 삶의 기억, 마을의 역사 재조명, 그리고 평택의 자원과 콘텐츠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평택 에코미점 발간 및 전시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런 책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의 내용은 그동안 발간된 도서들 중에서 평택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추려서 콘텐츠화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기록했고요. 실제 연구자들이 목차원 보고도 평택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서지 정보와 함께 표지
이미지 그리고 목차, 키워드를 따로 분류해야 돼서 책들을 간략히 책 소개를 하고 덧붙여서 책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에코 뮤지엄 콘텐츠 자료 전시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개의 섹션으로 구분해서 평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제1섹션은 평택을 기억하다 해가지고요. 경기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에코뮤지엄의 정의와 에코뮤지엄의 사업 방식 그리고 528km에 이르는 황해남도부터 황해남도 옹진반도에서 충청남도 태안반도까지 이르는 경기만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51만 평택시를 소개하는 섹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자연이 박물관이다라고 해서가지고요. 평택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3섹션은 마을이 박물관이다 해서 안성천과 진천이 만나는 물동 형태의 댕구리 마을 동고리인데요. 동고리에 대해서 사진 전시회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고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들을 갖다가 만들어봤고요. 마지막 섹션은 사람이 박물관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평택의 지도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내용인데요. 지도 사이에 마을마다 콘텐츠 내용들을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평택에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까지 2019년도 사업이 끝났고요. 2020년도 첫 사업에 들어가면서 좀 저희들끼리 좀 의견들이 계속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계속 충돌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구 중심으로 하자는 분과 아니면 인원을 좀 전문가들을 늘려서 사업을 좀 확대 좀 진행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갈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0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5월달 정도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서 꼬리명주나비 생태박물관 조성 사업하고 그리고 마을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미궁 및 평화공간 조성 사업 그리고 평택 유일공간 활용 사업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가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회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6월 27일 토요일에는 사업 진행 장소들을 좀 같이 둘러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8월 5일에는 이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들을 조금 더 연구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연구위원들끼리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에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마지막 회의였는데요. 이렇게 이 사업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평택 에코뮤지엄 연구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조직 위주로 가자 아니면 사업 조직 위주로 가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회 내에서 더 많은 의견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럼 좀 발전적인 위한 해산을 하자 일단 모두 해서 좀 일단은 저희가 연구에는 회의는 없애고 다시 이 구성을 하기로 이렇게 회의를 마칩니다. 발전 과제인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이 입니다. 근데 뭐죠? 네. 제일 회의하면서 어려웠던 점인데요. 연구의 조직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냐, 연구의 조직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 선정이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적합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택시 담당 부서 협력 체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저희가 민간 주도로 해서 예산이 평택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화원으로 들어갔고 매칭 예산 달라고 하니 시에서는 너희 사업인데 왜 우리가 돈을 매칭을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담당 부서를 선정하는데 이건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 사이에서 3달 동안이나 담당 부서를 선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담당 관광과로 좀 선정이 됐었는데 관광과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또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을 또 입원을 하는 또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시나 문화재단이나 이쪽에 저희가 도움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시장님과 또 면담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과까지 에서 행동으로 이르기까지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에코뮤지엄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지속적인 사업비를 받아야 되고 또 사업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당면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평택 에코뮤지엄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과별로 저희가 다니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그리고 도시재생과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시장님과 또 면담을 통해서 내년에 이런 예산을 줄 테니 잘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아까 계속해서 문제됐던 에코뮤지엄 연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2개의 축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 연구회하고 또 추진회 이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위 사업별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위 사업별로. 그래서 이따가 다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경기만 에코뮤지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정했던 것이 4가지 사업이 정말 경기만 에코뮤지엄과 맞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연구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자료로 자세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